안녕하세요. 17강 47회 진행을 맡은 김영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늦은 밤 잊지 않고 17강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정창근 강사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정창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7강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참여하게 된 동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함께 하신 이성임 코치님이 1인 기업 CEO 과정 인터뷰를 저한테 오셨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윤 코치님, 기분이 어떠세요? 추천하신 분 보러 오신 네, 거죠, 오늘? 네,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오랜만에 뵙는 정창근 대표님 너무 반갑고요. 예, 뵙게 돼서 기쁩니다. 고마운 분 정말 많으신데, 네, 한 분만 꼬집어서 네, 그 마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임 코치님 꼭 집어서 다시 한번 이곳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됐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이성임 코치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코치님 화답하셔야겠네요. 네, 저는 정창근 대표님으로부터 오늘 강의에 혹시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습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100일 습관 프로젝트를 정창근 대표님하고 같이 했었어요. 정창근 대표님의 그 마인드를 그대로 담고 싶어서 100일을 완수를 했고요. 지금 제가 또 100일 습관 프로젝트를 세 번째 제가 또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창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정창근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와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떠난 여행의 저자인 김유미 작가님을 추천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두 분은 세계여행을 꽤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그의 삶 속에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을 것 생각이 되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정창근 대표님은 지금 현재 습관 아카데미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이성윤 코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일 습관 프로젝트 습동 모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작은 습관 이야기로 는 주제로 모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작은 습관이 커다란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한번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작은 습관 이야기입니다. 작은 습관 여행을 떠나면서 먼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이 기적을 만듭니다. 날마다 조금씩이 기적을 만듭니다. 날마다 조금씩이 기적을 만듭니다. 강의장에서 100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습관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일상에 복귀했을 때 실천이 되지 않으면 강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가지 깨달음보다 한 가지 실천이 낫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나는 습관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는가? 제가 되었는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부분은 뭐 일정한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숙성돼야 될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습관 전문가로 되어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습관 만들기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습관 만들기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서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속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그 습관 만들기는 대단히 잘 진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 만들기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는 게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2011년 4월 15일부터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해온 좋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습관 전문가의 길로 접어들기로 했습니다. 강사의 프로필은 사실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 기승전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출간된 책 가운데 부자 습관이라는 책, 이것도 이제 습관에 관련되어 있고요. 강사력 부분은 30년 넘게 강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녹인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SK그룹 경영실, SK아카데미, SK그룹연수원입니다. 12년 4개월 동안 붙박이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일관성을 있고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작은 습관 이야기인데,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아주 단순한 형태를 취한다면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 날마다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습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습관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몇 번 행동했다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에 주목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습관이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1분 이내로 끝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나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부분은 그렇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더라도 누적이 되면, 일정 기간 누적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작은 습관 가운데 초간단 실습을 해보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탄 습관, 두 번째는 엄지척 습관, 세 번째는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찾는 습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추천 습관은 감탄 습관입니다. 감탄 습관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찾아보니까 한 글자 감탄사는 와입니다. 우와, 두 글자 감탄사는 우와입니다. 우와. 세 글자 감탄사는 브라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성을 가진 분이 와라고 외쳐주시되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지금부터 와라고 외쳐주시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와 이렇게 해주십시오. 김치성 가지신 분만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와! 아, 네. 왜 이렇게 김치가 많아요? 이 시성을 가지신 분이 우와! 라고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성을 가지신 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와! 네. 나머지 성씨분들 다 같이 브라보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브라보. 셋. 브라보. 네. 브라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근데 왜 감탄 습관을 오늘의 추천 습관으로 제시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요즘에 뭔가 경쾌하고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감탄 습관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탄사 아주 간단합니다. 와! 우와! 브라보! 이와 브라보! 같은 실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 많은 작은 습관 만들기에 도전하는 자신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작은 습관입니까?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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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같이 보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세트로 엮어가지고 우와, 우와, 브라보 이렇게 세 가지를 엮는데 마지막 브라보 할 때는 두 손을 쥐고 브라보 이렇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브라보. 자, 준비하시고 시작. 우와, 우와, 브라보. 브라보. 네, 어떠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습관 강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할 줄 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와, 우와, 브라보, 강탄사를 날마다 해 나가면서 대기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하기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지수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감탄에 대한 부분을 작년 1월 달에 한국경영신문에 칼럼을 연재한 게 있습니다. 소가 습관이라고. 소소하지만 가치 있는 습관의 일환으로서 감탄 습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오케이. 정창근의 감탄 습관. 금년 한 해 동안 날마다 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1일차 시행이 됐고요. 오늘 2일차 시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어제는 그냥 한번 이렇게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뭔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때 감탄 습관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와! 이렇게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서 와라고 하는 부분을 독서 모임에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것을 1년 동안 이렇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내가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찾아냈냐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한번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렇게 보자. 이 감탄 습관을 화장실에 작은 볼일을 보러 들어갔을 때 먼저 볼일을 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울 앞에 서서 요걸 세트로 해보는 겁니다. 와! 우와! 브라보! 네? 하는 건데 요 세트를 오늘은 6번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자, 이것이 행동을 어제 한번 했고 오늘 한번 6번을 한 부분까지 와서 2일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것 이전에 그 앞에 부분은 3주를 먼저 해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6일을 해볼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100일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감탄 습관이 오늘의 추천 습관입니다. 우리가 음점에 갔을 때 오늘의 추천 메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습관 만들기에 추천 습관, 감탄 습관입니다. 간단하지요? Yes.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간단하고 좋네요, 아주. 우와, 우와, 네. 브라보. 네.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로 목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만한 목표입니다. 감탄사 1회 말하기. 그거 만만하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에 따라서 3가지로 세트로 묶지 말고 나는 귀찮으니까 와! 한 번만 하겠다. 그러면 만만한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정 목표입니다. 감탄사를 3회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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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도전 목표는 6번을 말해보는 겁니다. 우와를 가지고 6번을 해보죠. 자,
한번 같이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와를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와! 와, 우와! 와, 네, 와, 와, 네, 너무 좋습니다. 브라보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브라보. 이번에 다 같이 한번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네. 자, 이 습관은 매우 즐거운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탄사를 많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좋은 면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감탄 습관이 더 많이 발휘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감탄 습관을 일상화합시다. 감탄 습관을 일상화합시다. 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장소, 제가 실천한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 서서 감탄사를 외쳐보는 겁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엄지척 습관입니다. 이 엄지척 우리가 많이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홍석희 교수님께서 엄지척 해 주셨습니다. 엄지척도 대단히 간단한 습관이죠. 그래서 그냥 엄지를 들어서 상대가 뭔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싶을 때 엄지척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대단해요 이렇게 표현 쓸 수도 있습니다. 엄지척 습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엄지척 습관입니다. 시작. 엄지척. 네.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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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게 해서 특히 십시일강에서 상당히 서로 교류가 활발한데 서로 간에 단톡에서 엄지척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찾는 습관 부분입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딱 하나의 질문만 줄기차게 던지면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을 향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특히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가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목표를 들었을 때, 그 비전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 말이 돼? 할 정도로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수준을 목표를 설정해서 나갈 때 그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단히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3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될까?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뭘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렇게 3가지를 잘 찾아서 하시면 금년도에 좀 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보! 네, 브라보 감사합니다. 자, 와우. 이번에는요. 와우! 택항공과 그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책은 탄력적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기즈는 이전에 나왔던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2014년 정도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책이 세계 21개국에 팔릴 정도로 큰 히트를 했던 책입니다. 이 같은 저자가 이번에 탄력적 습관이라는 책을 작년 이제 10월경에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표를 하나로 정하지 않고 3가지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니 목표입니다. 이 미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될 만큼 극단적으로 쉬워야 한다. 여기서 극단적으로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미니 목표는 날마다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성되지 않으면 나의 미니 목표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동의 경우에 팔굽혀 펴기를 하려고 마음 먹는데 남들이 보기에 소위 뽀대나는 수준을 생각하면 팔굽혀 펴기 50개, 100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별로 운동을 안 좋아하는 데다가 대단히 바쁜 사람인 경우라면 그와 같은 50개, 100개가 실제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잘 비추어 보고 가장 낮은 수준에서 날마다 100% 가능한 수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팔굽혀 펴기 1개가 미니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플러스 목표는 적절한 도전이면서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달성돼야 되는 부분이 플러스 목표입니다. 세 번째 엘리트 목표는 몹시 힘들지만 달성한 뒤에는 흥분이 가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세 가지를 베스킨 라빈스처럼 골라 먹는 목표로 가게 될 때 실제로 습관을 만들어 나간 사람이 훨씬 더 선택권이 넓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이죠. 팔굽혀 펴기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제 1개가 미니 목표이기 때문에 1개를 했습니다. 일단. 근데 그러고 났는데 오늘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에너지, 그다음에 나의 컨디션, 나의 그다음에 시간의 여유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순간에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까지 가다가 이제 조금 힘드네? 그러면 그 순간에 중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미니 목표를 먼저 100% 달성한 다음에 도전해가지고 10개까지 가는 플러스 목표까지 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몸의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1개까지 해도 괜찮은데 10개까지 나갔는데 더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내켜가지고 20개, 30개까지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엘리트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의 목표는 사후에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미니 목표, 플러스 목표, 엘리트 목표를 선정한 다음에 할 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제 더 상위로 도전하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의 경우에 미니 목표가 2쪽 읽기 하루에, 그다음 플러스 목표는 15쪽 읽기, 엘리트 목표는 40쪽 읽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독서를 도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실천에 가고 있는 아주 최근 습관은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그런데 왜 물 마시기 습관을 제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최근에 변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서 관장을 해야 되나 할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변비 예방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놀랍게도 제 지난 삶을 돌이켜 볼 때 물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된통 당하고 나서 물 마시기 습관을 이제 나의 습관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동안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되었는데 탄력적 습관, 앞에서 말한 미니, 플러스, 엘리트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설정해서 나가면 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하루에 1리터, 또 하루에 2리터, 또 더 많게는 4리터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제 강점 분야가 아니고 아주 약한 약점 분야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아주 낮추어 가지고 리터가 아니고 머그컵으로 전체적인 양을 작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작년 12월 21일부터 11일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심정으로 아주 작게 만만은 1컵 머그컵으로 적정은 2컵 그 다음에 도전 목표는 4컵 이렇게 이제 놓고 도전했는데 11일 동안
하루도 무너지지 않고 도전 목표 4컵을 100% 달성하게 와우. 되었습니다. 우와, 브라보! 브라보! 1차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새해 들어와서 1월 1일부터는 여기서 이제 이 습관의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11일 동안 4컵을 마시는 부분은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만만은 1컵, 적정은 3컵, 도전은 6컵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오늘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 28분에 6컵을 다 해냈습니다. 오늘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2021년 1월 10일 다시 똑같은 날 오후 3시 46분에 6컵을 더 마셔가지고 12컵을 마셨습니다. 와, 브라보. 처음으로 하루에 12컵은 처음 도전한 것인데 이 목표로 수정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도전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검증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2차로 수정된 이 목표를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뭐였냐면 물 마시기 습관 부분은 저의 약점 부분이었지만 이 3가지의 유연성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말로 만만한 한 칸만 마시면 되지 뭐 라는 심정으로 들어와서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더 상위로 조절해가는 이 장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12월 20일부터 지금 3주 동안 물 마시기 습관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 왔고 현재까지 성과 대단히 좋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난 21일 동안 단 하루도 변비가 생기지 않고 아름다운 배변을 지속해 왔다는 게 물 마시기 습관의 3주간의 효과입니다. 자, 이제 앞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습관, 감탄 습관, 엄지척하는 습관, 되는 일을 찾는 습관 이 부분만 가지고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1월 달에 벌써 의미 있는 습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물 마시기 습관이 잘 안 돼 있는데 혹시 마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했던 이 방식을 힌트 삼아서 나름대로 자신에 맞게 수정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 제가 준비한 습관이 7가지인데 4가지가 이미 끝났습니다. 감살기 작성 습관입니다. 왜 감살기 작성 습관을 제가 가지게 됐는가? 이것은 2011년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해오는 습관입니다. 첫째, 감살기 작성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를 생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할 걸 찾아야 되니까 날마다 계속 관찰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고 사물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역발상도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노년기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감사일기로 많은 것들을 찾아낸 것들은 노년기에 풍성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사고하고 창의성을 키우려고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작성해 오다 보니까 노년의 풍성한 추억거리로서 내가 작성했던 감사일기를 중간에 이렇게 다시 쳐다보는 것 이것은 굉장한 노년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소일거리 중에 하나가 내가 몇십 년 동안 써온 그런 감사일기를 중간중간 이렇게 되새김해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저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작성했던 게 2011년 4월 15일입니다. 아침에 걷기하고 계단 오르고 윗몸 일으키기 20회 한 것. 그 다음에 웅으로 시작하는 학습지 기업에 출강하게 됐는데 제목을
창의적인 강의 스킬로 바꿔도 되냐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주제를 바꿔주기 위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큰딸이 점심에 맛있는 우동을 끓여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감사하기는 훈련이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가능하다. 그 구절을 보면서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게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다녔던 뭐뭐 에너지 회사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학점명단을 미리 받아가지고 제가 30명 이내는 그 당시에 이제 사람 이름을 다 외우고 출강을 했었는데 미리 받아가지고 외울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 4월 15일 첫날에 작성했던 감사일기입니다. 이제 몇 달이 흘러가면서 이제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다가 이 8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제 인생에서 굉장히 귀중한 감사일기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제 몸이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통째로 감사하지 않고 잘게 쪼개가지고 감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0년이 넘게 내가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발이 수고해 준 것에 감사. 그 다음에 50년이 넘게 명강사들의 강의와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수고해 준 것에 감사. 이렇게 하면서 신체 기능 하나하나에 감사를 하면서 이 2주간의 과정에서 와, 감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재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됐고 그 뒤로 계속 감사일기 쓰게 된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날짜를 세어보니까 3,565일째 작성해 왔고 이제 조만간에 10년 3,650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우와. 제가 이제 감사일기에 쓰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었냐면 시를 좀 지어보자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감사에 대한 자작시를 제가 한번 정말 뭐 엉성하고 부족하지만 예전에 썼던 감사 자작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었는데 잘 보지 못했네. 참 좋은 것이었는데 그 가치를 몰랐네. 몇 번의 두드림이 있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빗장을 풀고 받아들이게 되었지. 이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해가게 되었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온통 감사일 뿐이네. 이게 이제 2011년 8월 12일 날 작성했던 자작시인데 감사의 어떤 본질을 생각하면서 적었던 어설픈 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 의미는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우와.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습관입니다. Y노트 작성 습관입니다. Y노트란 의문이 있거나 관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매일 5개씩 쓰는 노트를 말합니다. 왜 Y노트 작성 습관인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을 잘 던지면 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라는 질문 자체도 또다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Y 질문 습관이 아니고 왜 Y 노트 작성 습관인가? 3번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Y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 사람을 향할 때는 상대가 공격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 자체는 대단히 좋은 질문이긴 한데 상황에 맞지 않게 다른 타인에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는 자신을 향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작성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Y노트 작성 습관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Y 질문이 사람을 향할 때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게 2014년 9월 25일 이날만 6개를 작성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5개 작성했고요. 그냥 툭툭 던지면서 별로 영향가 없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툭툭 던져서 첫날 만들어냈습니다. 제주에 강의 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떠오른 것들을 이렇게 쭉쭉 적었습니다. 1000일이 지났습니다. 우와. 2016년 6월 20일.
이때 5개 중에 왜 나는 Y노트 작성 1000일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의성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성과들을 봤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7일이 2000일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처음에 Y노트를 쓸 때 2000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10,000개의 질문을 던지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원래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벅찬 희열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2000일로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꾸역꾸역 올라온 2000일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해왔던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7월 29일이 작년 2500일을 돌파했고 오늘 현재 2665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Y노트를 쓰겠다고 작정하신 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의 질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일 5개씩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질문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다음 세 번째, 초기 3개월까지는 질적인 내용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냥 작성하면 브라보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기능을 가지고 Y노트를 쓰게 되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라는 것 다음에 모든 사물을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왜 의자는 존재하는 걸까? 왜 마스크는 존재하는 걸까? 왜 마이크는 존재하는 걸까? 왜 노트북은 존재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왜 개수는 무수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급스러운 Y 질문은 5번째입니다. 모순을 활용하여 Y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왜 햇살이 따갑게 비치는 한여름 오전 시간에 인근 공원을 걷기도 해야 하고 걷지 말아야 하기도 할까? 이게 이제 제가 체험한 사례인데요. 어느 한여름 오전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해가 일찍 떠가지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걷기로 작정하고 나갔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까 햇빛이 많이 비쳐서 더워가지고 이거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이때 이 모순을 활용해서 Y를 걸게 되면 이제 해결책의 방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걸어야 하지만 따가운 햇살 방지를 위해서는 걷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한지 아십니까? 그 전체 가운데 그늘이 우거진 곳만 짧은 거리인데 왕복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보 걸음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햇볕은 제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걸어야 될 건강의 운동은 다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왜라는 질문 속에 모순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고급스러운 Y 질문이 되고 또 이것을 잘하면 창의성 개발도 훨씬 수월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7번째 매직3 활용 습관입니다. 특히 업무 습관을 해 나갈 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숫자 3의 의미. 3은 단순한 것의 마지막이면서 복잡한 것의 시작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직3는 어떤 것이든 3가지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매직3인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기억하기에 만만하다고 의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9개가 있다. 그러면 상대가 기억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3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억하기에 만만할 수 있죠. 또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이 하나밖에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다른 게 없을까 하고 2개로 확장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고 이렇게 나올 게 3가지로 확장이 되면 더욱더 풍부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말할 때, 글쓰기 할 때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직3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형을 보면 열거형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물건 3가지, 내야의 정점 3가지, 이런 게 열거형입니다. 유기형이 있습니다. 상중하, 이런 것들이 유기형이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교육 전활동, 교육 중활동, 교육 후 활동. 저는 이번에 17강 단톡방에 D-Day 전에 D-2일차, D-1일차 해서 강의 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강의 활동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강의 활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로 잘 정리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4개 독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 부분이 Y 질문하고 매직3가 결합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대단히 업무 수행하고 자기 일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놨는데 대단히 깔끔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서를 일상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4개의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매직3 유형 가운데 두 문자 행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철도공사에 출가한 적이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캠페인이 수년 전이었는데 철도는 안정화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안전하고 정확하고 환경 친화적이다. 이걸 줄여서 안정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지금도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깨적,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줄여서 본깨적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직3를 잘 구사하게 되면 말하기나 글쓰기에 있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눈 7가지 습관. 아주 간단한 거 감탄 습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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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네. 와, 이것만 우와, 브라보. 실천하시면 미니 수준으로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이 대단히 높고 까다롭고 장조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되는 이유를 찾는 습관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습관 가운데는 업무 습관 관련해서는 매직3 모든 걸 3가지로 자꾸 생각해보고 제시하는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올 한 해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제 작은 습관 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모임 후 활동, 강의 활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습관에 관한 강의의 성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내일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어디에서요? 10시 1강 단톡방에서요. 자, 이렇게 이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시면 됩니다. 금년에 꼭 만들고 싶은 작은 습관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왜 그 습관을 정하는지 선정 사유를 최대한 3가지로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입니다. 그다음 목표 설정은 만만한 목표, 적정 목표, 도전 목표 3가지인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독서로 따지면 만만은 2페이지, 적정은 15페이지, 그 다음에 엘리트 목표는 4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시기는 내가 하루 중에 아무 때나 하겠다 하든지 퇴근 이후에 하겠다 하든지 5시에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화장실 간 다음에 볼일 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행동 기반을 통해서 뭐만 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일에는 작성할 게 3가지인데 첫 번째 지난 15일 동안에 내가 뭐가 변화됐는가, 두 번째는 15일간의 실행 소감, 그다음 3번째는 이렇게 해보니까 만만 적정 도전 목표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조정이 됐다 하면 바뀐 그 수정사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 입장이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네, 내일부터 채팅방에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Yes. 예.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참여하셔서 한 가지 습관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정 사유 적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실행 계획을 세우셔서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꼭 필요한 코멘트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강의 부분입니다. 이제 Q&A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잠깐 광고 있으시다 그러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